안녕하세요. 낙폭과대주와 재료주 매매 전문인 신현식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방송 주제는 2분기에 봐야 할 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에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거예요. 네, 금리 인상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분기에 봐야 할 종목, 세 종목 좀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재료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적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종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분기에 봐야 할 세 종목. 지금입니다. 지금 봐야 할 세 종목. 자, 여기 보시면 2023년 4월 7일 날 네. 증권사 레포트를 보시게 되면요. 네. 자, 쭉 보게 되면 드디어 중국 모멘텀이 시작된다. 2분기부터. 네. 자, 5월 달부터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이 재개가 기대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이제 뭐 예전 같으면 어떤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직접 이제 방문을 합니다. 네. 회사 방문을 해서 실적이 어떤지 알아보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네, 직접 회사에 가서 예상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들 레포트를 좀 많이 내놔요. 우리는 투자할 적에 이제 레포트를 보고 업황이 개선되고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 중에서 저점에 있는 주식들, 네,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2분기부터 이제 업황이 좋아지는 게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네, 카지노 업황이 상당히 좋아진다. 네. 자, 5월쯤 되면 중국의 단체 관광 개시가 되면서 특히 카지노 관련해서 업황이 좋아질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꼭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업황이 2분기부터 좋아지니까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미리 사는 게 좋겠죠. 미리 사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카지노 업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네, 카지노 관련주들이 모두가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이 카지노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가장 좋아지는 게 어떤 회사인지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 확인하셔야 될 거는 시가총액이 높은지 낮은지 뭐 이런 것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지노 업종 내에서도 실적이 적자가 나는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은 네, 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베이스에 깔아놓고 네,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오 카지노의 가파른 회복 매우 긍정적이다. 3월달 마카오 카지노 매출이 약 한 2조 정도 됩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7% 정도 늘어났죠. 네. 지금 이제 카지노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건 마카오죠. 마카오. 그리고 2월 달부터 중국 본토와 홍콩 네. 단체 여행이 재개가 됐다. 네. 자, 그 다음에 중국 국제선입니다. 중국의 국제선, 홍콩, 마카오, 대만 여객 항공 편수가 2019년 대비해서 30%인데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국제선 운항 횟수가 2,000편에서 네, 5,300편으로 2배 넘게 확대가 되고 있다. 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관련해서 주식들을 좀 보게 되면요. 이제 강원랜드 볼게요. 강원랜드. 자, 강원랜드는 네, 1분기 지금 영업이익이요. 매출액. 자, 보게 되면 매출액은 3,71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4%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007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6%가
증가가 될 것 같아요. 예상 컨센서스는 950억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1분기예요, 1분기. 1분기 영업이익이 856% 늘어나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에 찍고 2분기부터 이제 중국 모멘텀, 네, 5월 달부터 단체 관광객이 재기가 되는데, 그 재기가 되기 전에 1분기부터 무려 856%가 이미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죠? 그 다음에 쭉 보시게 되면, 네. 다른 거는 이제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뭐 요게 좀 악재가 있어요. 2020년도에 발생한 폐광기금, 2025억 추가 납부에 대한 행정조치, 1000억이 지금 미납 상태다. 네. 이게 이제 재판에서 패소하면 납부해야 됩니다. 요거 악재가 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이제 1분기 매출액이 1904억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1%.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흑전이에요. 네. 흑전입니다. 일본 VIP 고객의 견조한 성장이 예상이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4발부터 전기선이 편성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5월 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전의 90%까지 네, 회복할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제 카지노 업종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광개발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롯데관광개발은 실적 적자입니다. 적자. 요거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차트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자, 강원랜드는 이제 저점 찍고 나서 21선 안착했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는 이제 강원랜드보다는 네, 크게 빠지진 않았고요. 61선까지 왔다가 21선 깨졌죠. 그 다음에 GKL이에요. GKL은 지금 당장에는 이제 대장입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좀 적다. 네. 저는 일단은 강원랜드가 좀 제일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1분기뿐만 아니라 1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900억이에요. 예측치. 근데 실질적으로 1000억이 넘어갈 것 같고 지금 이제 소송 관련해서 그 이슈가 좀 있긴 해요. 그 이슈가 있긴 한데 상당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카지노 업종 내에서는 파라다이스나 강원랜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은 요 전저점입니다. 전저점. 네, 17,800원 정도. 목표가는 단기 23,000원입니다. 단기 23,000원. 왜냐하면 이제 5월 달부터 당연히 2분기 실적이 좋아지죠. 1분기도 좋아지고 2분기부터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실적이 피크아웃이 어디가 될지는 몰라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네, 강원랜드가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업종. 네, 통신주가 업종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5월 초가 되면 이제 통신 3사의 1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SK, KT, LG 플러스 실적 발표하는데 통신 3사의 영업이익 합계가 지금 1조 3,600억, 1조 3,563억 정도 되고요. 매출액은 이제 3%, 전년 동기 대비 3%, 네, 영업이익은 96%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게 보시면 보세요.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네, 엄청나죠? 자, 그러면 이제 통신 3사에서 여기서 이제 좀 깊게 들어가면 통신 3사 중에서 어디가 실적이 가장 좋은지 봐야 되겠죠. 네, 뭐 KT냐, SK냐, LG U+냐.
만약에 이제 SK다. 그럼 SK가 통신 3사 중에서 실적이 가장 좋다. 그럼 이제 SK를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SK 관련 관계사들, 네트워크 장비 회사들 이런 걸 투자하는 거예요. 만약에 KT가 통신 3사 중에서 실적 성장이 가장 좋다. 그러면 KT 관련 장비 업체들, 네, 그렇게 투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신주들이 업황이 개선되고 실적이 좋다 말씀드리고요. 1분기 국내 통신사들이 역대급 실적, 지난 1분기 실적을 크게 뛰어넘을 것 같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LGU 플러스입니다. LGU 플러스. 자, LGU 플러스는 1분기 실적 사상 최대 이동전화 매출 및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 우리는 이제 LGU 플러스를 투자를 할 거냐? 그건 아니고요. 네. LGU 플러스 통신주는 이제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네, 통신주를 매매하기보다는 관련 회사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닝 시즌 돌입하면서 실적 호전에 대한 투자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신주입니다. 자, 그러면 5월 달에 통신사 중에서 LGU 플러스의 실적이 가장 통신 3사 중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LGU 플러스 관련된 관계사들의 어떤 회사들이 있고 그 관계사들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가장 좋은 회사가 뭔지 보셔야 되겠죠. 크게 얘기하면 이제 5G 관련주가 되겠죠. 5G 관련주가 됩니다. 자, 보게 되면요. 통신 3사 중에서 LGU 플러스가 지금 실적이 좀 제일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5G 네트워크 장비 회사 중에서 LGU 플러스와 관련된 관계사들이 있습니다. 네, 솔리드, HFR, 네, 이노 와이어리스, RFHIC입니다. 여기서 실적이 가장 좋거나 아니면 대장주가 뭐냐? 네. 자, 네트워크 장비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TV 하나 있습니다. 자, LGU 플러스가 실적이 좋아져요. 그러면 LGU 플러스와 관련된 매출을 일으키는 5G 장비 중에서 여기서 두 가지 관점입니다. 메이저들,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한다거나 아니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네, 그런 주식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주식들은 이제 5G 관련주기 때문에 5G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5G나 6G에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으면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달 탐사, 그 다음에 6G. 자, 우리가 6G 같은 경우, 5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상에서의 중계기만 필요하지만 6G 가면 이제 위성, 네, 위성 인터넷이 필요합니다. 자, 2023년에 네. 자, 2023년에 2월 23일, 4월 4일 날 네, 6G 민간 공동 R&D 로드맵 네, 관련해서 뉴스가 좀 나왔죠.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통신 3사들 말고 해외 쪽에서 프랑스는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39,895개의 5G 기지국 구축했다. 이는 전월 대비해서 1.4%가 증가가 됐다. 5G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쪽에서는 LGU 플러스를 봐야 되겠지만 해외 쪽에서의 5G 장비 쪽의 매출이 상당히 높아지는 주식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신업종 중에서 만약에 통신 3사 중에서 하실 거면 LG U+고요. LG U+는 좀 무거워서 나는 좀 가벼운 주식을 하겠다라고 하면 잠시 후에 제가 관련 주식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요 이제 관련 통신 3사와 관련된 LG U+ 관련 주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공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현식 낙폭과대주 저자특강입니다. 저자특강 4월입니다. 4월 11일, 4월 14일 이틀에 걸쳐서 2강을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녁 8시에 합니다. 네. 자, 이 특강 들으게 되면요. 첫 번째 이제 66만 원이고요. 네, 혜택이 뭐가 있냐면 장중방송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11시 반까지 하고요. 수목금은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합니다. 이 방송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천주는 이제 문자로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적, 신간서적, 신현식 낙폭과대주 이것만 기억하자. 이 서적을 무료로 증정해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66만 원이고요. 02-3490-5087입니다. 02-3490-5087 ARS 전화하시면 스마트밴드라고 하죠. 스마트밴드 3개월이 무료고요. 커리큘럼 보면 이제 1강에서는 지수가 폭락하기 전에 징조, 그 다음에 신낙폭과대주 매매, 장중 선물 매매를 이용한 단타 매매, 그 다음에 일목균형을 이용한 수익 매매. 자, 본 상품은 이제 특강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BC 카드는 안 됩니다. 농협 카드는 결제가 안 되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제는 02-3490-5087입니다. 자, 그럼 이제 통신 3사 중에서 LG U+와 관련된 그 기업 중에서 뭐가 좋은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거에 앞서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스페인이 2020년 인구 기준 대비해서 5G 커버가 51.8%예요. 아직 40% 남아있죠. 자, 그 다음에 차이나 모바일 5G 프로젝트 관련 얘기가 있고요. 자, 2027년 말까지 글로벌 5G 가입자 수가 거의 60억 명 됩니다. 그죠? 향후에 성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 쪽에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 이제 대부분의 5G 커버율이 50%를 넘어가는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5G 기지국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관련 주식은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자,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유무선 자동 측정 및 제어 시스템을 개발, 제조하는 회사고요. 2020년에 설립됐고요. 2005년 2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출액은 이제 900억대. 2019년이 5G 쪽에 가장 핫했던 그 해였습니다. 거의 5G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다 고점을 19년도에 찍었어요. 매출액이 이제 968억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53억 정도 됐습니다.
자, 2020년도에는 이제 매출액이 930억, 영업이익이 138억 정도 됐습니다. 매출액은 좀 꾸준히 떨어지고 있죠. 네, 근데 2022년에 2019년이 이제 5G들 매출액이 피크인데 1,329억이 났고요. 영업이익은 143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노 와이어리스가 실적이 상당히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성 자산은요, 네, 603억 정도 됩니다. 네,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다. 자, 이노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이제 35,750원을 작년에 좀 찍고 나서 주가 좀 밀리고 있죠. 네, 얘는 이제 제가 봤을 적에는 손절 라인은 한 2만 한 5천원 정도 이렇게 잡으시고 목표가는 35,000원입니다. 중장기 투자입니다. 네, 단기 투자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5G 관련해서는 네, 이노 와이어리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 자, 마지막 종목은 이제 재료주예요. 네, 재료주입니다. 자, 재료주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4월 26일 날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려요. 자, 이 뉴스를 보게 되면요. 2023년 3월 22일 날 대통령실이 방미 전에 기가팩토리에 대한 윤곽이 나올 거다. 네. 기가팩토리 관련해서 앨런 머스크와 면담 가능성이 크다라고 3월 22일 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있잖아요. 면담을 한다. 기가팩토리가 우리나라에 지어질지 여부는 둘째 문제고요. 그냥 면담을 4월 26일 이전에 하게 되면 주가는 어때요? 급등할 수 있겠죠. 네,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 이전에 네, 이 테슬라 기가팩토리 관련 주식들을 미리 사놨다가 기가팩토리가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유치가 되던 지어지는 건 별개고요. 26일 날 그냥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앨런 머스크와 대통령이 만나서 면담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테마가 형성돼서 올라가요. 그 이후에 더 가고 덜 가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재료로 갖고 있는 주식을 미리 사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관련 주식 말씀드리기 전에 신한식 파트너의 낙폭과대수 저자 특강입니다. 4월 11일, 14일 저녁 8시 66만 원이고요. 02-3490-5087입니다. 02-3490-5087 장중 라이브, 그 다음에 종목은 SMS 추천, 그 다음에 신한식 파트너의 신간 서적을 무료로 증정합니다. 커리큘럼, 지수 폭락전의 징조, 신낙폭과대주, 장중 선물 매매, 일목균형을 이용한 수익 매매, 이렇게 되고요. 특강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는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02-3490-5087이고요. 농협카드는 안 됩니다. 농협카드. 자, 그러면 이 주식이 뭐냐? 기가팩토리 관련해서 센트럴모텍과 명신산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명신산업보다는 센트럴모텍을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자, 센트럴모텍은 이제 본사가 울산에 있고요. 대구, 서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센트럴모텍은 자동차 부품 및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고요. 1994년에 설립돼서 자동차 부품 중에서 구동장치, 현가장치를 생산해서 완성차 업체에 납품합니다. 고객사로는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테슬라가 있죠.
자, 테슬라에 공급을 하는데요. 차량 경량화 부품인 알루미늄 컨트롤암을 생산을 해서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알루미늄입니다. 여기 컨트롤암이에요. 네, 요겁니다. 네. 그 차량 바퀴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스펜션. 네, 요거 이제 테슬라 차량에 들어갑니다. 자, 센트라모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매출액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한 2,900억, 그 다음에 3,168억, 3,684억, 4,000억이죠. 올해 적자 났어요. 네, 올해 영업이익은 적자가 났다. 자, 근데 현금성 자산은 68억 정도 있어요. 자, 이 주식은 기업의 재무제표, 그 다음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보는 겁니다. 이거. 네. 테슬라 기가팩토리 관련 이 뉴스를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센트럴모텍입니다. 네, 저는 이제 재료주로서 센트럴모텍, 테슬라 관련주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요렇게 한번 좀 상승했었어요. 네. 기가팩토리 뉴스 나오면 이제 좀 한 가지 단점은 이 상한가를 가지 못합니다. 윗골이 달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론 머스크와 일정이 잡혀서 대통령 면담 일정이 뉴스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급등하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윗골이 다니까 뉴스가 나오면 좀 매도를 하셔야 돼요. 자, 요 주식 같은 경우에 손절 라인은 한 14,000원. 자, 목표가는 19,000원 정도. 네. 이렇게 2분기에 봐야 할 세 종목 좀 알아봤고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식은 강원랜드였고요. 두 번째 이노 와이어리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료주에서는 테슬라 관련주인 센트럴모텍이었습니다. 네. 자, 이상 2분기에 봐야 할 세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